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의사를 통해 확진을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 또는 가지고 계신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경우일까요? 오늘은 그 경우의 수를 설명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김사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미국의 배우이면서 21세기 할리우드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배우 중 한 명이자 각진 턱, 두꺼운 입술로 대표되는 할리우드 미녀 섹시스타의 대명사입니다. 카프리오, 크리스찬 베일, 케이트 윈슬렛과 함께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배우들 중 가장 유명한 축에 들며 커리어 또한 탄탄하게 쌓은 배우입니다. 특히 액션 영화에서 강점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각진 턱, 광대뼈, 입술인데요. 두꺼운 입술하면 그녀가 생각날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누구도 담기 힘든 매우 독보적인 비주얼을 소유한지라 오랜 기간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영화 출연은 7살 때인 영화 Looking to Get Out이라는 작품으로 시작해서 초반엔 그닥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스타로 떠오르게 된 작품은 2001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툼 레이더란, 다들 보셨죠? 사실 영화 자체는 평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건 시나리오와 연출의 문제였고, 졸리가 영화에서 주연했던 라라 크로프트를 재현한 모델들이 다수 나왔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여성 액션 스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2005년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2008년 원티드, 2010년 솔트와 퍼리스트 등 액션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흥행의 성공가도를 달렸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할리우드에서 가장 출연료가 높은 여배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함으로 치장된 것 같은 세계적인 스타의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개인사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배우입니다. 우선 아버지 존 보이트와 어머니였던 마셀린 버틀런드는 졸리가 1살이 되던 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불륜. 게다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데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애정이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겪다 보니 자연히 졸리는 아버지를 심하게 원망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과 껴안는 걸 유난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와 껴안는 것도 싫어했고 10대와 20대 초반에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면도칼로 자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젊은 시절엔 막장 이미지를 달고 다녔는데요. 마약, 가자연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친오빠와 공석에서 딥키스를 해서 근친상간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실 담은 병을 남편과 교환해서 가지고 다니는 등 괴팍한 행동으로 타블로이드지에 연속으로 기사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은 총 3번을 했고요. 3번 다 이혼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래드 피트와 결혼해서 브란젤리나라고 불리우는 화려한 커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철이 든 계기가 된 것은 2001년도에 툼 레이더를 찍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내전으로 인한 비참한 캄보디아의 상황을 목격한 졸리는 자신이 너무 편하게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캄보디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빈민지원과 환경보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졸리는 첫 아이인 매덕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매덕스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된 후 자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메인 주제가 될 텐데요. 그녀가 앓았던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지난 2013년 5월 14일 뉴욕타임즈에 한 글을 기고했는데요. 이 글이 전 세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글의 제목은 나의 의학적 선택이었습니다. 졸리는 이 기고문에서 자신이 두 가슴을 절제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 팬들에게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죠. 그녀가 암에 진단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몸매, 많은 선행으로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평가받는 졸리가 아직 걸리지도 않은 유방암을 단지 예방하기 위해 멀쩡한 가슴을 잘랐다니 하면서 말이죠. 졸리는 유방암과 난소암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졸리의 어머니 마르셀린 버틀란드는 2007년 난소암 투병 끝에 5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이모 등 많은 여자 친척들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졸리는 혹여 자신도 그럴 수 있겠다는 걱정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 브라카라고 읽어야 되겠죠? 브라카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7%나 되고 난소암 발병률도 50%나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고민 끝에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 수술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7%에서 무려 5%로 줄었다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수술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칼럼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유방암에 대한 발병 가능성이 5%로 감소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잃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졸리의 이 같은 결정에 가족들은 지지를 보냈고요. 그녀는 우리 가족은 어떤 비밀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줬다며 수술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졸리의 수술 후 그녀의 이모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3월엔 난소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어 난소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암은 아니었지만 종양이 발견되었고 폐경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기 전에 제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난소 절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방암을 비롯하여 난소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은 가족력이 꽤나 있는 그런 암들에 속하는데요. 가족 중에 이러한 암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은 임신을 위한 난제를 보관하고 배란이 이루어지는 난소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요. 여성암 가운데 사망률 1위로 가장 치명적인 암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소암 환자 수는 2011년 12,669명에서 2019년 24,134명으로 지난 8년간 약 2배나 증가를 했으며, 최근엔 가임기인 20, 30대의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난소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 효과적인 선별 검사가 없어서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3기 이상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후천적 요인을 제외한 난소암의 약 20, 30%가량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유전성 난소암의 원인 유전자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브라카 유전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여성은 일생 동안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27%에서 약 40%가량으로 높고 유방암 발병률도 60에서 80%나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유전자는 남성에게도 유방암,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위암, 흑색종 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 유방암 환자 가운데 유전자 이상이 원인인 비율은 5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여성 호르몬이나 출산 기피, 술, 담배, 고지방식 등이 위험 요인으로 가족 중에 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요즘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실손보험도 있고 암보험이나 건강보험도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질병이 발병이 되고 난 후 그에 대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야지 실손보험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한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의사의 진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발견됐거나 질병이 발견돼서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일반적인 검진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 뭔가 증상이 나와서 의사의 처방이 있었고 수술 또는 약물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도 그 진단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정리는 되셨죠? 즉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려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안젤리나 졸리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고 치고 그녀는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무언가를 했잖아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가족력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팩트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따라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예방 차원에서 맞은 독감 예방 주사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왜냐?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만 맞고 나오고 끝났는데 요즘은 일단 의사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에 의해서 주사를 맞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실손보험 보상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독감 예방주사 어떤 예방주사든지 병원에서 맞으셨다고요? 실손보험 청구해보세요. 보상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 보험의 경우엔 알릴 의미의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서 가족력에 대해서도 고지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자, 어머니나 자매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고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 가족력이 있다면 2017년부터 50% 자기 부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으니 검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손보험에서 보험금도 준다니까 미리미리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보험 준비하실 때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긴 하나 우선 비갱신형 보험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는 암진단금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도록 복층으로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젤리나 졸리의 화려했던 모습 뒤에 감춰진 성장 과정에서의 우울했던 얘기와 가족력으로 인해 수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카톡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연락처, 직업, 연령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쉬운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